생명 현상을 본다는 관점은 100% 세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포에서 중요한 거는 개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는 종류가 몇 가지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략 200종류의 다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포 종류는 그렇고, 그러면 세포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도대체 뭔가 물으면 그걸 대답해야 돼요. 세포는 목걸이 만드는 공장이야. 세포를 단순히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단백질을 목걸이라 생각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죠. 그럼 목걸이가 몇 종류가 있느냐? 10만 종류의 개수가 아닙니다. 10만 종류의 목걸이가 있다. 자, 재료는 뭡니까? 구슬이다. 그럼 뭐 구슬의 종류는 몇 개인가? 이 구슬이 바로 아미노산이잖아. 아미노산 종류는 몇 개인가? 단 2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20개의 구슬을 갖고 10만 개의 목걸이를 만든다. 끝. 이게 바로 생명현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 그 전체 이야기가 이제 대사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쭉 보면 분자식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한번 물러서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게 뭐가 됐든지 생명하는 현상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세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포유동물, 우리 호모사피엔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뭐 흔히 60조 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포 60조 개 세포 속에서 그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종류의 세포로 되어 있는가. 종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종류를 적어도 한 5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주면 피부세포. 그러면 이제 피부세포도 상피세포냐, 진피세포냐. 그 다음에 연골세포. 그 다음에 골세포. 뼈 속에 있는 골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간세포. 그 다음에 소장벽에 있는 영양물질을 흡수하는 세포. 그 다음에 브레인이 있는 신경세포. 네, 지금 한 7, 8개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동물,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대략 200종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주면 상어는 우리가 상어 요리를, 상어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상어 뼈도 오도독 다 씹히잖아요. 왜냐하면 상어라는 어류의 한 종은 경골, 단단한 뼈를 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어는 전적으로 연골로 되어 있어요, 뼈가. 우리도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는 주로 연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연골에서 경골이라는 또 단단한 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주로 하는 뼈라는 세포, 그쪽 관계되는 한 데를 정형외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를 치료하고 그쪽을 하는 분야를 신경외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내과, 외과, 뭐 정신과, 신경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부 다 어디서 왔나 보시면 그게 다 대표적으로 하는 세포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해요. 세포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포의 종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간세포 같은 거 있잖아요. 간세포는 간 전체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생이 되잖아요. 피부는 하루 만에 다 재생이 되잖아요. 피부세포는. 그래서 세포마다 평균 수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혈구를 세포라 생각 안 하는데 적혈구도 세포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세포는 적혈구라는 세포입니다. 적혈구다, 신경이다, 근육이다, 뼈다는 말은 과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 반드시 세포란 말을 붙여야 됩니다. 골세포, 신경세포, 근육이 아니고 근육세포, 피부가 아니고 진피세포, 표피세포, 그 다음에 우리 머리털이 있는 데는 모낭세포.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해보면 띄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냥 신경이란 말, 뭐 평생을 써도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신경세포라고 읽으면 이거는 많은 세포 중에 하나구나.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자꾸 오랫동안 훈련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세포로 되어 있구나. 그 세포 중에 어떤 세포들은 간세포는 어니 해독작용을 잘하고 신경세포는 뭘 잘할까요? 이제 과학적 질문이 가능해진 거예요. 신경세포는 200여 가지 세포 중에 아마 유일하게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전압 펄스를 만듭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한 200개 종류 세포도 전기를 만드는 세포는 신경세포가 유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란 관점으로 보면 신경이 특징이 이 세포는 찌릿하는 전기를 만드는 세포구나. 자, 근육세포는 근육이라 말하지 말고 근육세포라 그러면 이건 또 다핵세포입니다. 핵이 여러 개 있고 또 뭐냐면 그 근육세포의 내용물의 90%는 액틴하고 미오신이라는 국수다발 같이 생기는 단백질들입니다. 우리가 세포란 말에 방점을 찍으면 실체가 보이는데 세포란 말을 빼버리고 나면 해도 헷갈릴 뿐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지난 몇 번의 강의를 한 발 물러서 보면 딱 세포 하나만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세포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떤 작용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생물학 교과서가 두꺼운 거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1000페이지가 넘던 500페이지가 됐던 모든 생물학 교과서는 딱 하나를 설명합니다. 뭐죠? 세포. 됐죠. 그래서 우리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냥 한 20마이크로밖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쪼매는 물주머니 같은 그거에서 단백질 분자가 20만 종류가 있고 20만 종류 개수는 20억 개 정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는 세포란 개념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류하고 개수를 항상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몇 개냐 만약 A라는 단백질이 몇 개냐라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세포 속에 단백질이 몇 종류가 있느냐는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일한 단백질이 개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코끼리나 고래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끼리는 인간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암이 있기는 한데 코끼리는 굉장히 드물어요. 코끼리는 우리보다 10배, 20배 더 무거운 동물이잖아요. 세포도 더 많잖아요. 근데 암에 거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P53이라는 암을 억제해주는 이제 이쪽 세포 생물학자들이 암의 수호천사라 부르는 P53이라는 단백질이 그걸 만드는 단백질 같은 반드시 그걸 만드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인간한테는 한 세트가 있다면 코끼리한테는 20세트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 동일한 그 P53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게 간단히 빵을 굽는데 밀가루를 반죽 열 수 있는 구멍이 20개 있는 단백질하고 20개 있는 그 자체가 유전자거든요. 자, 유전자란 말하고 단백질이란 말은 거의 90%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데는 같이 써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백질하고 유전자를 어떤 관계냐 하면 그 필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인화를 하는 필름 하나를 갖고 사진을 여러 장 인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필름 원본을 유전자를 하고 그 인화되어 있는 수십 장, 수백 장 혹은 한 장, 두 장 이렇게 된 그 한 장의 필름에서 인화된 그 사진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이야기하는 거냐 필름을 이야기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동일하게 필름에서 사진이 현상되어 나오잖아요. 그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P53이라는 그 필름이 바로 20개가 있고 우리는 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필름이 20개 있으니까 사진 인화를 수백 장 더 많이 하겠죠, 우리보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물학을 공부하실 때 단백질이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몇 개의 단백질이라는 종류를 말하는 건지 한 개의 단백질이 몇 개인지를 항상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그거 헷갈리면 생명의 실체를 접근하기 어려워요. 단백질매도 20만 종류. 이게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종류가 10만 종류 오다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그 관계를 최상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먼저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구슬이라면 단백질은 목걸이다. 저는 이 지식이 거의 100만 원짜리 지식이라 봐요. 생물학 한 달 공부하지 말고, 예, 아미노산과 단백질 관계의 요 비율을, 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주 적확한 비유인데, 아미노산이 구슬이라면 단백질은 목걸이다. 자, 그러면 요 비유를 갖고 있으면 생물학 한 달 공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생물학 책 10권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항상 그 주장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럼 재료가 뭡니까? 구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게 뭐냐면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몇 가지입니까? 20가지죠. 요 정도는 뭐 중고등학교 책에 다 나오잖아요. 일반인도 다 아는 이야기요. 그럼 20개의 아미노산을 색깔이 다른 20개의 구슬로 바꿔놓으세요. 그래, 사람마다 이제 같은 색깔의 구슬을 가득 넣어놨어요. 그럼 이 세포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에서 작업 반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는 뭐죠? 자, 목걸이가 바로 단백질이니까네. 세포의 기능의 거의 한 80%는 단백질이라 하면 돼요. 제가 10년 동안 했던 말이 이겁니다. 생물학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물으면 누가 막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든 뭐든, 한마디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물학에 관한 문제는, 그거 단백질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무조건 살아있는 존재에 관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단백질을 하시면 무조건 80점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는 뭐다?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다. 물론 이게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두시면 80% 맞다는 겁니다. 그럼 자, 세포를 단순히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단백질을 목걸이라 생각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죠. 그럼 목걸이가 몇 종류가 있느냐? 다 더 종류가 나옵니다. 몇 종류가 있나? 예, 대략 10만 종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0만 종류의 개수가 아닙니다. 10만 종류의 목걸이가 있다. 자, 재료는 뭡니까? 구슬이다. 그럼 뭐 구슬의 종류는 몇 개인가? 이 구슬이 바로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 종류는 몇 개인가? 단 2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서 아미노산은 300종류나 있는데 생명 현상에 가담하는 아미노산은 단 20종밖에 없습니다. 그럼 20개의 구슬을 갖고 10만 개의 목걸이를 만든다. 끝. 이게 바로 생명 현상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했어. 네. 그러면 자, 작업 반장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자, 목걸이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구슬 스랍에서 빨간 구슬 하나, 노란 구슬 하나, 파란 구슬 하나 해갖고 쫙 연결하고. 뭐 이러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목걸이가 몇 개의 구슬로 되어 있는가가 첫 번째 떠오른 질문이죠.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단백질이 아미노산 몇 개로 되어 있냐 이 질문이죠. 예, 이거는 범위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는 10개 미만의 구슬로도 가능합니다. 많게는 10만 개까지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략 이렇게 분포를 보면 어디에 가장 많으냐 하면 수천 개에서 한 수만 개, 예, 만 개에서 수천 개, 이런 오더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미만의 구슬을 갖고 단백질 만드는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일단 뭐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백질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펩타이드라는 말을 쓰는데 뭐 그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하고 구슬을 갖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구슬이 한 개 갖고 단백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정도가 단백질 비슷한 게 되느냐 하면 가장 간단한 게 3개짜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3개 단백질이 글루타메이트하고 그 다음에 글리신하고 시스테인이라는 요 3개의 구슬을 갖고 만들어진 단백질 같은 역할을 하는 무엇?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놀랍죠? 글루타치온도 아주 짧은, 목걸이라 하기는 좀 그래도 너무 짧은 구슬 3개로 된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걸이를 만드는데, 예, 구슬을 갖고 목걸이를 자, 목걸이가 뭐 대략 한 100개 정도 연결했다 합시다. 구슬을.
그리고 그런 가닥을 3개를 연결한 거예요. 자, 목걸이를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기 전에 목걸이를 풀어갖고 직선으로 된, 직선 아미노산 삿을 3개를 이렇게 꼽니다. 그런 형태로 된 단백질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콜라겐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됐죠? 자, 이 목걸이 만드는 비유가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단 구슬 3개 갖고도 짧은 목걸이 비슷한 게 된다. 그때는 목걸이를 안 부르겠죠. 어쨌든 아미노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콜라겐쯤 되면 단백질이라고 하죠. 우리 피부에 동물한테 가장 많은 단백질이 콜라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 콜라겐도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콜라겐은 20종류 아미노산이 다 들어오는데 요것도 압도적으로 3개의 아미노산이 90% 장악합니다. 그 3개 아미노산만 알면 돼요. 예를 들면 프로린 같은 아미노산, 글리신 아미노산, 뭐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수십 개 하다가 1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메인으로 3개 들어가는 아미노산이 들어가서 머리카락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슬이 3개 만드는 걸 꽈보세요. 이걸 3알파 헬릭스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단단한 노프줄이 돼요. 그 단단한 노프줄이 결국 우리 피부를 탄력하게 하는 콜라겐이 되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그럼 좀 더 많은 거, 수천 개, 만 개까지 오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자, 목걸이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 목걸이를, 단백질을 만들면 이걸 덩어리로 만듭니다. 아까는 직선으로 이렇게 했죠. 이걸 모으면 막 수백 개, 한 1000개쯤 되면 이렇게 덩어리지겠죠. 그러면 이 덩어리가 이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4개의 덩어리, 주로 4개의 덩어리가 결합을 하면 하나의 효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덩어리를 서브 유닛이라 그래요. 부분 집합이죠. 서브 유닛. 자,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적혈구. 적혈구 속에 있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알파 유닛 2개, 베타 유닛 2개 갖고 사량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로빈이라는 단백질, 각각 알파 유닛 2개, 베타 유닛 2개 갖고 요게 결합된 겁니다. 그럼 요 각각 하나의 목걸이는 아미노산 몇 개 정도 되어 있냐면 대략 한 4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각각 4개가 결합해서 요걸 사랑체, 테트라, 사랑체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의 목걸이의 가운데에 철 이가이온이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4개니까 철 이가이온이 4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결합해 갖고 그 철 이가이온이 산소 분자 하나고 결합하는 게 우리 적혈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호흡을 할 때는 육상 동물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을 해서 흡합가리에서 바로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속에 철이 들어가 있는 요걸 햄 구조라 그래요. 요 철이 요만한 철이 요 속에 딱 들어 있어요. 그럼 외곽에 있는 어마어마한 덩어리, 집채만한 덩어리는 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아미노산 400개 정도로 된 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속에 햄이라는 철 원자가 철 이가 이온이 딱 있는 그 부분이 딱 결합되어 있는 걸 자, 글로빈의 햄 구조. 그래서 헤모글로빈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런 유닛가 4개가 결합한 게 우리 바로 적혈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 이 유닛 하나당 헤모글로빈 철 이가 이온이 유닛 하나당 1개씩 있죠. 그러면 유닛가 4개 있으니까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는 철 이온이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혈구 직경이 대략 한 7마이크로 이래 됩니다.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것도 개수입니다. 개수가 뭐냐면 2억 5천만 개 있습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4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고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고 각각 그 서버 모듈 그 부분 집합에는 철 이온이 하나 있으니까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했죠. 그럼 4개니까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당 산소 분자는 4개가 결합한 겁니다. 그런데 적혈구 안에는 이러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2억 5천만 개 있으니까 그 단백질 하나당 철 이온이 4개씩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4개 철 이온마다 산소 분자가 하나씩 결합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당 산소 분자는 4개가 결합한 겁니다.
그런 분자가 적혈구 안에 몇 개 있느냐? 2억 5천만 개 있으니까 2억 5천만 곱하기 4를 하면 10억이 되잖아요. 오마이사이언스. 무슨 말이냐면 적혈구 하나가 운반할 수 있는 바로 맥시멈 산소 분자의 개수는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우리 세포 조직으로 실어 날아줍니다. 그렇죠. 이건 좀 반복해 보셔야 돼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드디어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허파로서 호흡을 하면서 숨이 안 막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적혈구가 산소를 실어 날라갔고 그 산소를 세포 속으로 보내서 그럼 궁극적으로 된다. 세포 속으로 보내갖고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적혈구 하나가 몇 개의 산소 분자를 실어 나르냐 하면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이게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를 정확하게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으면서 사이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적혈구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면 하루에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 분자 몇 개고 그걸 아보가드로서 이런 계산을 하면 산소 몇 리터인가 무게는 얼마인가까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고등학생 수준으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종류하고 개수. 이건 항상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여기는 4개의 부분 집합으로 된 모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4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된 목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걸이가 덩어리를 만들어갖고 4개로 결합한 게 바로 적혈구, 우리 피의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 덩어리마다 산소 분자를 하나를 실어 나르니까요. 그때 실어 나른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산소 분자하고 적혈구 햄 구조 속에 있는 철 이가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는 겁니다. 산화철은 철이 녹슬면 붉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도 색깔이 붉은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생명현상을 본다는 관점은 100% 세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포에서 중요한 것은 개수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류가 몇 가지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유동물은 인간은 대략 200종류의 210종류, 200종류 정도의 다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포 종류는 그렇고 그러면 세포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도대체 뭔가 물으면 그걸 대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세포는 제가 선호하는 데피니션은 세포는 목걸이 만드는 공장이야. 저는 이 개념을 20년 전부터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포를 그냥 목걸이 만드는 공장으로 보면 모든 게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첫 번째 어떻게 풀리느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이 가능하죠. 목걸이는 뭘로서 만드는가? 구슬로서 만들잖아요. 그때 그 구슬을 아미노산이라 한다. 바로 이 관계입니다.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는 구슬하고 목걸이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자, 됐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합니다. 구슬은 아미노산이 됐고 목걸이는 단백질이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결정적 지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지식은 세포가 목걸이 만드는 공장이라는 게 영순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결정지식이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슬 갖고 구슬이 아미노산이고 그걸 연결해서 목걸이가 바로 단백질이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지식이고 0번째는 세포는 바로 구슬을 만드는 공장. 다른 말로 세포는 아미노산 공장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단백질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목걸이의 종류가 몇 개냐 이거예요. 10만 개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지식입니다. 종류가 10만 종류의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재료는 아미노산인 구슬이고 이걸 반복해서 체화를 시켜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세포가 뭔지 이제 확 들어와요. 자, 그러면 목걸이를 10만 종류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단순해요. 구슬은 20종류인데 10만 종류의 목걸이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색깔이 다른 20종류의 구슬을 갖고 목걸이를 만드는데 그럼 세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걸이를 만드는 방식은 뭐냐? 조건은 뭐냐? 그냥 랜덤하게 아무렇게 만드느냐? 정답은 아무렇게나 만든다 쪽으로 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어떤 A라는 아미노산이 구슬이 100개로 된 단백질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종류를 5종류 해도 되고 10종류 해도 되고 20종류 해도 되고 3종류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팩터는 뭐냐면 자, 구슬을 깨갖고 목걸이를 만들었을 때 구슬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목걸이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말은 뭐냐면 빨간색이 먼저 오고 노란색이 오고 파란색이 오느냐. 그 순서 조합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것 따라 다 다른 종류의 목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종류의 목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서를 자, A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이 레시피, 이 방법, 이 순서. 첫 번째 빨간 구슬, 두 번째 노란 구슬, 세 번째 하얀 구슬 2개, 네 번째 파란 구슬 5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할 때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요. 요리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요. 그 기록한 목걸이를 만드는 그 순서를 기록한 그 노트를 바로 DNA라고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걸 바로 DNA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유전자라고 그래요. 물론 DNA라는 개념 속에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는 DNA의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부위인데 DNA 속에 있는 겁니다. DNA 속에 있는데 목걸이를 만드는 구슬을 깨는 순서를 적어놓는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고 그 유전자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몇 개 있느냐면 대략 24,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4,000개 정도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단백질을 만들고 나서 이렇습니다. 어떠냐 하면 자, A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A라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만약에 300개로 되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 300개 중에 290개는 동일한데 10개 정도가 다른 걸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가 단백질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10개에서 수백 개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24,000개인데 단백질은 10만 종류가 넘습니다. 계속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관계 명확해졌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세포는 목걸이 만드는 공장이다. 자, 어디까지 왔냐 하면 바로 5번째 목걸이, 구슬을 깨는 순서를 적은 부분을 어디에 적혀 있느냐면 DNA라는 한 1000페이지쯤 되는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페이지 속에 1000페이지 전체는 DNA를 하면 목걸이 만드는 그거에 적혀 있는 그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유전자는 이 1000페이지 DNA에서 몇 페이지에 해당되느냐 하면 대략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작업반장이 자 A라는 목걸이를 만드는데 그 목걸이 만든 레시피가 DNA의 유전자 부위에 있고 그 유전자 부위가 한 10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10페이지가 만약에 100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있다. 210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200페이지 가갖고 탁탁탁 넘겨가고 210페이지까지 딱 읽어갖고 복사해갖고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10페이지가 막 덤성덤성 나 있다는 거예요. 첫 페이지는 그 59번째 있고 두 번째 편은 80페이지에 있고 막 이렇게 막 랜덤하게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또 황당한 사건을 불이켰냐면 그 단백질 목걸이를 만드는 레시피가 1000페이지 중에 단 10페이지가 있는데 이 10페이지가 완전히 흩뿌려진 게 아니고 그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10페이지가. 그러니까 그 목걸이 만드는 레시피가 적게 있는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두 페이지는 그거하고 관계없는 페이지고 또 한참 있다가 그 목걸이 한 반 중간쯤을 만드는 그 레시피가 적혀 있고 또 한 3페이지 후에 적혀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 그 1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들어간 부위는 한 50페이지쯤 되잖아요. 그럼 50페이지 전체를 복사를 해요. 카피를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트랜스크립션, 전사라 그래요. 1000페이지 나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복제라 그래요. 그 중에 한 10페이지만 하면 되는데 10페이지가 딱 모여있으면 10페이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한 50페이지 정도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50페이지 전체를 다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서 실제로는 50페이지 중에서 실제로 목걸이 만드는 레시피가 적혀 있는 거는 10장밖에 아니잖아요. 그럼 10페이지를 솎아내야 돼요. 이걸 그 유명한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래요. 이거 노벨상 받았습니다. 예, 아주 초기에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걸로 해갖고 이제 자, 목걸이란 만든 비용 지금 5번째 왔습니다. 목걸이 만드는 게 간단찮다는 거예요. 레시피가 한 곳에 몰아있는 것이 아니고 1000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인데 이 10페이지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페이지가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고 그 중간중간
관계없는 페이지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통째로 일단 50페이지에 흩어져 있다면 50페이지 전체를 카피를 하고 그 적혀있는 10페이지를 속간해야 돼요. 요걸 스플라이싱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필요 없는 점을 잘라내야 돼요. 예. 잘라내고 레시피만 적혀있는 10페이지를 50페이지에서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그걸 다 이어붙여야 돼요. 오마이사이즈. 이어붙일 때 그 10페이지가 그러니까 10페이지가 쫙 있는 걸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리를 합시다. 그럼 이 10페이지를 갖고 또 단백질 실제로 목걸이 만드는 방식은 10개를 그대로 다 해도 되고 9개 정도 해갖고 또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 7개 해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베리에이션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Alternative Splicing이라고 그래요. 자, 목걸이를 만드는 비유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자, 중간밖에 안 왔습니다. 아직도. 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걸이가 됐어요. 자, 근데 목걸이를 만드는 거는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핵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목걸이를 만드는 레시피가 바로 mRNA가 되는데 이 mRNA가 세포질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온 이 mRNA가 평균 수명이 한 30분밖에 안 되는 수도 있어요. 30분 내로 야를 갖고 이게 빵틀에 해당돼요. 빵을 구워야 돼요. 빵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빨리 구워야 돼요. 야들이 바다뱀처럼 세포질을 이렇게 헤엄쳐 다닌다 생각하면 돼요. 다른 효소들을 막 잘라버려요. 그래서 안 잘리려고 야들이 이 바다뱀처럼 mRNA가 꼬리를 입이 딱 물고 있어요. 그 다음 모자를 딱 쓰고 있고 온갖 안전장치를 해도 야들이 뭐 한 달씩 못 살아요. 어떤 건 30분 만에 분해돼 버려요. 그 30분 내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빵을 많이 구워야 돼요. 처음부터 이런 작업입니다. 자, 그럼 6번째는 뭐냐 하면 자, 목걸이를 다 만들었어요. 목걸이 만들어 막 팔았어. 수출도 하고 막 팔았어. 그런데 어떤 목걸이는 인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근데 목걸이를 단백질 그걸 폐기 처분하면 구슬이 나오잖아요. 구슬은 다시 쓴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놀랍죠? 구슬은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폐기 처분하는 그 소각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폐기 처분할까요? 간단해요. 그 목걸이 줄을 자르면 되잖아요. 그럼 구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폐기 처분한 공장 이름이 그 유명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솜입니다. 그 아들도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거 연구해갖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은 대략 10% 20%는 불량품입니다. 그 불량품 빨리 잘라내갖고 구슬 써야 돼요. 구슬 빼내야 돼요. 그러면 소화학장으로 보내는 과정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걸이가 야는 불량품이라 하면 그 목걸이에다가 불량품이라는 딱지를 붙여줘야 돼요. 그 딱지 붙이는 것도 또 구슬입니다.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붙여갖고 야는 빨리 소화학장으로 보내야 돼. 이 소화학장으로 빨리 보내는 이 속도가 느려진 게 또 노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6번째 바로 목걸이하고 구슬하고 목걸이의 비유가 6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조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장이라 생각하세요. 목걸이 만드는 공장이다. 어떻게 만드는가를 한번 보죠. 그러면 쪽에 핵이 있어요. DNA가 있는 핵을 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핵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구멍들이 있어요. 핵공이라 해서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돼 있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 자, mRNA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명이 30분에서 오래 못 산다 그랬죠. 요거 요렇게 있어요. 요거에 있는 게 바로 아까 했던 목걸이 만드는 그 레시피가 있는 게 요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걸이 종류에 따라서 이 mRNA 길이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목걸이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됐죠? 빵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목걸이 만들려 하면 구슬을 불러와야 되죠. 그럼 그 구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슬은 미토콘드리아가 간단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있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공장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핵, DNA가 있는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이 공간은 뭐냐면 이걸 시토졸,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포질이라 그래요. 시토졸이라 부르는데 이 세포졸,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세포만 하면 되는데 세포는 세 가지 파트로 돼 있다. 뭐냐면 핵, 누클레어스, 그 다음에 세포질,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요것을 보시면 요 초록색만 이물질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이물질만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좀 적절하지 않는 말인데 다른 기원이라는 겁니다. 요 초록색만 다른 기원이고 이 까만색은 핵이든 이 세포질은 같은 하나의 원래 세포에서 왔고 요거는 잡아먹힌 박테리아, 20억 년 전에 잡아먹힌 박테리아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세포 내 공생, 우리 세포 속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공생, 하숙생으로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 다가 뭐냐 하면 단백질이라는 목걸이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단백질 만드는 그 빨간 구슬, 노란 구슬, 파란 구슬 몇 개를 어떤 순서로 실에 꿰는가? 그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요 mRNA입니다. 됐죠? 그럼 자, 지금부터 구슬을 불러와서 목걸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구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슬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미노산이죠. 약자로 아미노 액시드를 부릅니다.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야들을 일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어 날라야 돼, 일로.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어떻게 실어 나면 실는 트럭이 있어요. 그 트럭이 요렇게 해서 이 아미노산을 꼬리표 달고 요렇게 해서 그 트럭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트럭 끝에 요 아미노산이 요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이 요 하나가 붙어 있는데 요걸 불러올 때는 요거 세 개, 요 이빨, 요 레시피 세 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 줍니다. 그 코드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로 해가 그쪽 분야 노벨상이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세 개씩 딱 지금 기억이 들면 세 개, 이빨 세 개. 이빨 세 개마다 아미노산 하나에 할당했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어는 요 트럭이 예를 들면 원리 말씀드린 요렇게 가면 요렇게 해서 요 트럭이 요렇게 오잖아요. 요렇게 오면 요 끝에 아미노산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트럭 끝에도 요렇게 이빨하고 맞는 요 이빨이 요렇게 있어요. 그럼 요 이빨하고 야들 요 두 개가 이렇게 딱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A, G, C 하면 요거에 뭐 U, C, G 요런 누클레오타이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모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또 두 번째 세 개, 요거 세 개를 요거 세 개를 읽으면 두 번째 이제 아미노산을 여기서 실어 날라야 돼요. 여기를 실어 날라요. 그럼 두 번째 아미노산이 이렇게 와요. 그럼 요도 이제 요렇게 해서 동일하게 요렇게 붙어요. 요 아미노산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 있는 것이 요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과정이 요거 아미노산 첫 번째 아미노산, 요 두 번째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럼 A1, 요 A2, 요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분해되고 야들끼리만 결합해갖고 구슬 하나, 둘, 셋, 넷, 예를 들면 100개 같은 100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다 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걸 붙여주는 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머신이 이렇게 눈사람처럼 오뚜기처럼 생겼는 요 머신이 요걸 다 탁탁탁 해갖고 빵트로 굽어주는 겁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리보솜이라 그래요. 박테리아,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박테리아 하나 속에 이 리보솜이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요. 300만 개, 100만 개 오다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 리보솜 크기는 좀 큰 거는 여러분들 그 이번에 코로나19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19보다 좀 적은 바이러스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야들이 결국은 목걸이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 리보솜이 바로 목걸이 만드는 기계가 바로 리보솜입니다. 목걸이. 자, 목걸이만 따르면 다 돼요. 그럼 자, 이게 만들어진 이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백질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1차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단백질이라는 말 안 씁니다. 이때는 그냥 폴리펩타이드라는 말을 쓰고 요 야들이 이제 2차가 되면 야들끼리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당겨줘요. 왜냐하면 요거에 아미노산들이 전기를 띠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요게 플러스 전기 같으면 요 마이너스 전기 같으면 야들이 서로 당겨갖고 구워져요. 이렇게 입체 구조로 가죠. 요걸 2차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2차 단백질이라 그래요. 그럼 야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되고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가 모이면 네 개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대략 8개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는 더 물어요. 4개를 모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4개를 모이는 데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 이거 4개 모인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4개를, 이걸 알파 1, 자, 이걸 베타 1, 이걸 알파 2, 베타 2, 알파 2. 예를 들면 이거 4개 유니트가 됐잖아. 그래서 요 유니트 하나당 지금 예를 들면 알파 1을 보면 요 구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구슬이 몇 개냐 하면 헤모글로빈인 경우에 이 구슬이 몇 개냐 하면 바로 대략 400개 구슬로 돼 있어요. 이 목걸이가. 그런 목걸이가 4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를 헤모글로빈이라는데, 이 전체 단백질 이름은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고, 요 코아에 각각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코아에 각각 철입자 하나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헤모글로빈 하나 속에 4개의 Fe, 이가 이온이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당 그러면 산소 분자가 4개가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게 적혈구 속에는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바로 적혈구 속에는 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요 단백질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요 때를부터 이제 단백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효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산소 분자를 흡합가리에서부터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세포 속으로, 거의 대부분 세포 속으로 산소 분자를 이동해 준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트럭입니다. 산소를 싣고 가는 트럭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넛처럼 생겼어요. 요 직경이 예를 들면 7마이크로를 합시다. 7마이크로 속에. 그럼 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가 몇 개 있느냐? 이 단백질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게 몇 개냐 하면 2.5개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를 확대해 그려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요 하나당 요 산소 분자가 몇 개 붙죠? 요 하나씩 붙잖아요. 산소. 요 하나 산소 붙죠? 요 하나 붙죠? 요 하나 붙죠? 그럼 산소가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당 4개. 산소가 4개가 붙잖아요. 4개가 붙는데 이 적혈구 속에는 요게 몇 개 있냐면 2억 5천만 개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적혈구 하나가 실어 나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도 적혈구 관점, 적혈구라는 세포 관점에서 보면, 자, 요거에 알파 유니트, 베타 유니트 각각 2개, 4개의 서브 유니트로 된 이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요때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각각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구슬이 40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럼 400개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요 mRNA, 이걸 만드는 mRNA가 이빨이 몇 개 되느냐 하면 4, 32, 1200개의 이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빨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mRNA라 그래요. 오케이? 예. 그리고 이 이빨 만들 때마다 ATP라는 또 분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단백질이 뭔가 구체적인,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 중에 하나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생명 뿌리가 세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아미노산은 구슬을 목걸이로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걸로서 생명이 뭐냐를 거의 80%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00개 아미노산 갖고 목걸이를 몇 종류를 만들었냐면요, 고작 한 20종류 목걸이밖에 안 만들었어요. 대략 20종류 목걸이를 만든 게 바로 코로나19의 정체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마이 사이언스. 목걸이하고 구슬하고 목걸이 비우면 생물학 한 달 공부하는 건 나왔습니다. 생물학 책 일반 도서 10권 이런 거 나왔습니다.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목걸이는 단백질이다.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면 코로나19는 간단히 해결됩니다.